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비트코인 최신 소식을 싹 다 정리해 볼게요. 가격 움직임부터 시장 분위기,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전 세계 혼란 속에서 크립토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까지요. 중동 지역의 전쟁 긴장 상황부터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까지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 변동 뒤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영상이 딱이에요. 비트코인 가격 흐름, 혼란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부터 짚고 갈게요.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약 104,000달러에서 106,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최근 전 세계적인 긴장감 때문에 며칠간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최근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터졌는데도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커졌다는 뉴스가 나왔을 땐 잠깐 급락하긴 했는데 그 하락도 며칠 안 가서 다시 반등했어요. 지금은 다시 105K 달러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단순히 하이베만 움직이는 자산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큰 세계 뉴스엔 반응하긴 하는데 몇 년 전처럼 공포에 휩쓸리지는 않아요. 투자자들도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장기적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는 좋은 신호예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즘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여름쯤 강한 돌파 시그널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 흐름이 이어진다면 12만 달러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요. 하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92K나 심하면은 81K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은 정말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중동 긴장. 전쟁이 비트코인한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번엔 모두가 신경 쓰고 있는 이슈,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전쟁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은 즉시 급락했고 하루 만에 크립토 시장에서 10억 달러 넘는 청산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쟁이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보통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해요. 즉, 변동성 높은 자산에서 돈을 빼고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옮기는 거죠. 아직까지도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했어요. 이 빠른 회복의 배경에는 강력한 기관 수요가 있었죠. 특히 ETF나 대형 펀드들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금처럼 디지털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계속 흔들릴수록 그런 관점은 더 힘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갈등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 미국이 진짜 개입하면은 이제 시장은 진짜 요동칠 수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글로벌 혼란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이제 인식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결국엔 시장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겠죠. 기관 투자 움직임. 큰 손들이 비트코인에 올인 중 이제 진짜 흥미로운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부터 해볼게요. 맞아요. 또 돌아왔어요. 이번에 또다시 10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어요. 정확히는 약 10팩 BTC를 샀고요. 이제 보유량이 무려 59만 2천 개가 넘어요. 이쯤 되면은 그냥 자기들만의 크립토 국가를 가진 수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트럼프 미디어의 행보예요.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 ETF를 만들겠다라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비중은 75대 25.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예 자기네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진지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죠. 근데 이번 주제 중 가장 빅뉴스는 바로 이거예요. 미국 정부 자체의 움직임입니다. 올해 초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금이나 석유처럼 국가 차원의 보유 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기관들과 심지어 정부의 참여가 지금 비트코인에 진짜 힘이 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만의 열기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큰 손 자금이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ETF 자금 흐름, 규제 변화, 그리고 더 큰 그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먼저 ETF 쪽부터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유입이 조금 줄긴 했지만 비트코인 ETF들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4월에는 유입량이 60%나 감소했지만 6월 들어서는 다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리스크와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펀드들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 중인 거죠. 그리고 규제 쪽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어요. 이 미국에서 드디어 명확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대중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얼리 어답터나 테크 마니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월스트리트 회의실부터 미국 국방전략회의까지 비트코인이 진짜 진지한 금융대화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지금 비트코인은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가 있던 상태예요. 전쟁 위기 속에서도 가격을 잘 지키고 있고 나름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급격한 변동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만약 전쟁이 더 심해지고 미국까지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95K 이하로 밀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된다면 3분기나 4분기쯤엔 120K 돌파는 물론 120K, 130K까지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바로 시장 심리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제는 글로벌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패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언제나 그렇듯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해요. 이 비트코인 채택은 계속 늘고 있고 규제 환경도 나아지고 있으며 기관 자금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많겠지만 시야를 넓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업데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전쟁 사이클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